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벌써 어른입니다. 왜 이럴 때 있잖아요. 참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 인간관계가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처음 나가는 모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이런저런 속마음을 얘기해도 뭔가 나 혼자만 겉도는 기분이라든지 나는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던 지인이 알게 모르게 나와 거리를 두는 게 느껴질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길 원하죠. 하지만 가끔은 인간관계에서 너무 지친 나머지 모든 것에서 벗어나 혼자 있고 싶은 순간들도 찾아올 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또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마음만 먹는다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 사람이 무슨 인간관계를 말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방법은 인간관계의 바이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자기계발서라고 불리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책은 1936년도에 처음 쓰여졌으며 약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2022년, 지금 현 시점에서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 읽으면 손해인 책이죠. 자, 그럼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바탕으로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관심입니다. 네, 관심.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혹시 겨우 관심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루 왼종일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이죠. 즉, 나 아닌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주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뜬금없이 연락이 옵니다. 무슨 경조사나 보험 가입 때문에 연락하는 거 말고요. 정말 순수하게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몇 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연락을 끊습니다. 이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정말 특별할 것도 없는 연락이었는데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카페에 갔을 때 내 취향을 알고 미리 음료를 주문해주는 친구, 작은 헤어스타일의 변화도 곧바로 알아봐주는 연인,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은 타고난 센스 덕분에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들의 진심이겠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생기면 상대방의 행동 하나, 말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죠. 관심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큰 여운을 남길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소소한 것을 챙기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진정으로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하나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나의 작은 관심이 상대방의 큰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웃는 얼굴로 칭찬하라입니다. 이 방법도 참 단순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런 단순하고 쉬운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웃음과 칭찬은 정말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웃음을 생각해 볼까요? 미소 짓는 얼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낮춰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소를 짓는 본인 역시도 경계심이 허물어지는 효과가 있죠. 결국 미소 하나로 나와 상대방 모두의 벽을 허물고 한 발짝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정이 먼저 생기고 그것에 맞춰 행동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아 웃거나 화가 나서 인상을 찌푸린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심리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감정과 행동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정과 행동은 선후 관계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먼저 미소를 지으면 나와 상대방 모두를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주죠. 기분이 좋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 더 편하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는 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힘을 갖고 있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칭찬까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 상대방의 감정을 좋게 바꿔줄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올려줘요.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겐 호감이 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위해 요리해준 남편 혹은 아내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하면 어떨까요? 아니, 더 확 와닿을 수 있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해줬을 때 상대방이 웃으며 음식을 칭찬한다?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레 요리에 대해 더 진심으로 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가족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 모든 관계에서 웃으며 칭찬을 한다면 상대방이 혹시나 품고 있을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를 대할 수 있게 해줄 거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남을 비난하지 마라입니다. 다른 말로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지 말라,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른으로서, 상사로서, 부모로서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게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이 말만 들었을 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건 지극히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지적을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지인에게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그리곤 함께 알고 지내는 다른 지인에 관해 얘기하다가 진지하게 말을 하죠. 내가 너 진심으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너 걔하고 그런 식으로 지내면 절대 안 돼. 할 건 확실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방식을 지적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나나 그 사람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반감이 들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제 공감이 되시나요? 상대방을 지적하는 행동으로는 웬만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긴 어렵죠. 먼저 그게 지적받을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들게 해요. 지적한다는 건 뭐죠?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지적하는 건 전적으로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건 지적받을 만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인생이 수학처럼 답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맞고 틀림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 지적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라고 느끼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오히려 억한 마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겠죠. 설사 지적한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해도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문제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지적으로 인해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느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사람은 결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모든 걸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남을 이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지적을 한다는 건 미숙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미숙한 태도로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겠죠. 지금까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3가지 방법 모두 아주 어려운 방법이거나 무언가 특별한 방법이었나요? 전혀 아니었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함께할 때는 미소를 지으며 칭찬해주는 것, 혹시나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지적하지 않는 것,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뻔한 걸 잘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하지만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이 뻔하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을 잘 신경 쓸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부디 이러한 작은 노력으로 소중한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